저는 김민서 51살이에요. 원래 승무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23년 됐네요. 아이는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서 요즘은 남편과 둘이 지내고 있어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평일 낮에 몰래 노래방에 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저만의 비밀스러운 즐거움이죠. 와, 민서님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늘 가던 노래방에서 노래를 마치자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거는 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한솔군이에요. 22살이죠. 고마워요. 근데 나이 드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저는 쑥스러운 마음에 가볍게 대답했어요. 에이, 민서님은 가수 해도 될 정도로 노래 진짜 잘하시는데요. 게다가 51살로는 전혀 안 보여요. 늘 생각했는데 40대 초반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 말을 하며 한솔군은 제가 주문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아이고, 빈말도 참 잘하네.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승무원 시절부터 몸매 관리에는 자신 있었고 피부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거울을 보면 확실히 또래 친구들보다 제가 더 젊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젊은 남자에게 직접 칭찬을 들으니 역시 여자의 마음은 설레네요. 빈말 아니에요. 진심으로 민서님 같은 분이 제 이상형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한솔군은 조금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저는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으려 가볍게 목례하고 한솔군을 방에서 내보냈어요. 남편 현우와의 삶은 평온해요.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이고 생활에 불만은 없어요. 하지만 부부 생활은 요즘 들어 횟수가 뚝 끊겼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현우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 여성으로서의 열정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안고 저는 매주 수요일 오후 이 노래방에 오곤 해요. 여기서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실컷 부르며 젊었을 적 감각을 되찾는 거죠. 이곳은 평일 낮이다 보니 손님은 거의 없거나 마치 저 혼자일 때도 있어요. 승무원 시절에는 늘 사람들 앞에서 완벽해야 했죠. 미소를 잃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승객들에게 티 나지 않게 행동해야 하는 긴장감 속에서 살았어요. 전업주부가 되고 나서는 삶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함이 느껴져요. 남편 현우는 53살 대기업 부장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은 결혼 초부터 변함없었죠. 젊었을 때는 주말에 둘이서 외출하거나 밤을 함께 보내는 일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도 피곤한지 집에서는 말없이 TV만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게 다예요. 민서 요즘 잘 지내? 어제 저녁 식사 때 현우가 웬일로 제게 물었어요. 응, 늘 똑같지. 왜? 아니, 왠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여서.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나이를 실감하고 조금 우울해지기도 했거든요.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눈가 주름이나 팔자 주름 등 변해버린 얼굴이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아니야, 그냥 봄이라 나른해서 그런가 봐. 현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대화는 그걸로 끝. 그게 바로 우리 일상이었죠. 민서님, 오늘도 오셨네요. 2주째 수요일. 늘 그렇듯 카운터에 서 있던 한솔군이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늘 가던 방으로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부르셨던 노래 사실 저도 좋아해요. 크리스탈 킹의 대도시 명곡이죠. 들었구나. 네, 마침 복도를 지나가다가 민서님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젊은 그가 제 노래에 관심을 가져줬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기뻤어요. 고마워요. 근데 젊은 사람이 이런 노래를 알다니 의외네.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어요. 민서님 세대 노래 꽤 많이 알아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후 그는 저를 방으로 안내해주며 나중에 음료수 가져다 드릴게요. 하고 떠나갔죠. 노래를 시작하고 나서 아까 그 대화가 생각나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젊은 그가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노래를 마치자 노크 소리가 나고 한솔군이 음료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최고였어요. 그는 진심으로 감동한 듯 쟁반을 양손으로 들고 외쳤어요. 에이, 듣고 있었어? 쑥스럽네. 아니요, 진짜 최고였어요. 혹시 실례지만 예전에 가수 지망생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학생 때 밴드 동아리였지. 역시 성량도 그렇고 표현력도 그렇고 완전 아마추어 수준이 아닌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그는 쟁반을 내려놓고는 방 안의 의자에 앉았어요. 원래는 바로 나가야 하는데 그는 저와의 대화를 즐기는 듯 했어요. 한솔 군은 대학교에서 뭐 전공해요? 음악 교육이요. 나중에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 감사합니다. 민서님은 승무원이셨다면서요? 응, 결혼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 와, 대단하세요. 여러 나라 얘기 들려주세요.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옛 추억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아주 열심히 들어줬죠.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 10분 가까이 지났고 그는 일하러 가야 하는데 하며 허둥지둥 일어났어요. 민서님, 다음에 또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방을 나갔어요. 그의 순수한 관심과 열정이 제 마음을 조금은 환하게 해주었어요. 3주째 수요일 노래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쩐지 가벼웠어요. 오늘은 조금 힘줘서 아끼는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공들여 했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침부터 기분이 들떴어요. 안녕하세요, 민서님. 한솔 군이 환한 얼굴로 반겨줬어요. 그도 조금 머리 스타일을 바꾼 듯 더 산뜻한 인상이었어요. 저 괜찮으시면 오늘은 서비스로 과일 모둠을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선에서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라서요. 그는 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방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노크 소리가 나고 한솔 군이 과일 모둠을 들고 들어왔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노래도 최고네요. 고마워. 그는 과일을 놓더니 또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도 이야기를 나눌 생각인 듯 했어요. 사실은 민서님, 예전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는 조금 긴장한 듯 말을 골랐어요. 뭔데? 민서님 노래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 노래 실력 향상에 대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조언을? 네, 저 다음 달에 학교 행사에서 노래 부르기로 했는데 아직 자신이 없어서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의 열정은 진짜인 것 같았어요. 알았어. 나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다면 감사합니다. 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가 노래하는 모습은 풋풋했고 가끔 틀릴 때마다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더 자신 있게 해. 내 목소리 정말 멋져. 제 말에 그는 부끄러운 듯 볼이 빨개졌어요. 그 표정이 묘하게 매력적이었고 저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민서님, 다음 주에도 꼭 와주세요. 저 더 연습하고 있을게요. 헤어질 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환한 미소가 자꾸 떠올라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민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날 저녁 식사 때 현우가 웬일로 제 표정을 눈치챘어요. 딱히. 왜? 왠지 모르게 기분 좋아 보여서. 그냥 기분 탓이야. 화제를 바꾸려 하자. 현우는 별다른 의심 없이 늘 그렇듯 회사 일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한 귀로 흘려 들으면서 낮에 한솔 군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어요. 이 나이에 젊은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민서님. 뒤를 돌아보니 한솔 군이 서 있었어요. 사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어머, 한솔 군. 여기 살아? 네, 학교에서 가까워서요. 민서님도요? 응,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 우리는 장바구니를 든 채
마트 통로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노래방에 있을 때처럼 밝고 순수한 학생다웠어요. 저기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이 근처에 맛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래 아주 잠깐만 하고 대답했어요. 카페에서의 시간은 아주 평온하고 편안했어요. 그는 음악 이야기를 주로 하며 대학 생활과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순수한 열정을 담아 말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 애틋함과 함께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다음에 또 우연히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헤어질 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우연이 또다시 일어나길 바랐어요. 4주째 수요일 노래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오늘은 마음먹고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갔죠. 민서님 오늘도 오셨네요. 한솔 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들떠 있는 듯 했어요. 응, 늘 가던 방으로 부탁해. 알겠습니다. 저 사실 오늘 저 이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학교 실습이랑 병행하기가 어려워져서요. 아, 그렇구나. 아쉽다.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커다란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누는 별것 아닌 대화가 제게는 작은 즐거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와의 만남이 제 평범한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어요. 민서님, 저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민서님 노래를 듣는 게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용기 내서 말하려고요. 민서님께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나이 많은 제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거절해야 하는데 가슴 속에서는 작은 기쁨이 번져갔어요. 한솔군, 난 이미 알아요. 결혼하신 것도 나이도 전부 다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제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노래 끝나면 아주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이 방은 저녁까지 아무도 예약이 없어서요. 상식적으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요. 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슴의 두근거림과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아주 잠깐만. 제 말에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후 3시 가게는 한낮의 고요함에 휩싸였어요. 한솔 군은 유니폼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방으로 들어왔죠. 처음에는 어색한 대화를 나누며 서서히 거리를 좁혀갔어요. 그는 대학 공부와 미래의 꿈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승무원 시절 추억을 들려주었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긴장감은 점차 사라졌어요. 민서님, 한 곡만 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저는 그의 부탁에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들었어요. 선택한 곡은 젊은 시절 정말 좋아했던 사랑 노래였어요. 노래를 부르다 보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것은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인지 눈앞의 젊은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인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노래를 마치자 한솔 군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최고였어요. 민서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는 제 옆에 앉아 가만히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그의 손길에 제 몸은 작게 떨렸어요. 한솔 군, 이러면 안 돼. 난 내 엄마 뻘이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민서님 안에서 빛나는 것에 저는 이끌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이성적으로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한솔 군, 민서님 좋아해요. 그의 말에 마지막 이성이 녹아내렸어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주부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돌아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샘솟았어요. 한솔 군의 젊고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느껴지며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민서님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부끄러움과 기쁨이 뒤섞였어요.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제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오랜만이라서. 그는 이해한다는 듯 다정하게 웃으며 저를 더욱 소중하게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순결은 점점 더 깊어지고 세상은 우리 둘만의 것이 되었어요. 노래방의 방음 공간 덕분에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둘만의 시간이 흘렀어요. 소파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죄책감과 짜릿한 쾌락 사이를 오고 갔죠. 민서님.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응시했고 그의 진지함에 가슴이 찡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그가 원하는 바를 알 수 있었죠. 응.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은 마이크 대신 그의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 촉감에 저는 현실감을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아, 한솔군. 제 반응에 그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어요. 그 후의 시간은 둘만의 특별한 순간이 되었죠.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그의 순수한 마음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제 감각이 뒤섞여 서로를 더욱 고조시켰어요. 그와 하나가 되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선 영혼의 교류 같은 경험이었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저는 서서히 절정으로 치솟는 것을 느꼈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을 되찾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는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죠. 이 묘한 고요함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서님, 왜 그러세요?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미안해. 그냥 오랜만에 한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멋진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그는 조심스럽게 제 눈물을 닦아 주었어요. 죄책감은 있었어요. 현우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젊은이가 제게 안겨준 여성으로서의 자신감과 기쁨 또한 진실이었어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두 사람 사이에 생긴 특별한 인연은 결코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그의 미래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솔군,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거야. 난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는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민서님이 제 첫사랑이었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첫사랑.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51살의 귀여운 여성인데 그의 첫사랑이라니.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 비친 저는 분명 한 명의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고마워, 한솔군. 나도 오늘 일은 잊지 않을게. 우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살며시 입을 맞추며 작별했어요. 그는 제 연락처를 묻지 않았죠. 노래방을 나온 후 저는 다리가 조금 후들거리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볍고 무언가를 이룬 듯한 만족감에 휩싸였죠. 전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문득 보니 오랜만에 한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에 가득했어요. 동시에 현우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죠. 23년을 함께한 남편을 배신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현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느 평일과 다를 바 없었죠. 저는 샤워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다녀왔어. 현우가 돌아왔고 늘 그렇듯 고생했어. 라고 말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제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의 일이 저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카레는 평소보다 더 맛있네. 현우가 웬일로 음식을 칭찬했어요. 응, 뭐 특별히 한 건 없는데. 현우는 놀란 듯 오늘 민서는 왠지 달라 보여.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미소만 지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3개월이 지났어요. 한솔 군과의 일은 제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죠. 단 한 번의 실수였는지 제 인생에 빛나는 순간이었는지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날 이후 저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요일에 노래방에 가지 않아요. 그 방에서 보냈던 특별한 시간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으니까요.